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솔레다르 지역의 전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월 13일 돈바스의 전략 요충지 솔레다르 시 전체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바그너 그룹은 솔레다르의 핵심 지역인 소금 광산을 점령하고 광대한 지하 도시를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7번 소금 광산 북쪽에 열차역도 점령했습니다. 솔레다르는 인구 1,500명의 작은 도시지만 물류, 보급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솔레다르를 점령함으로써 후속 공격에 성공적인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솔레다르 함락 작전은 바그너 그룹이 소금 광산 구역을 점령한 데 이어 러시아 공수부대가 시를 남북으로 봉쇄했습니다. 솔레다르 시에서는 격렬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24시간 동안 22번의 돌격 작전을 벌였습니다. 많은 병력을 동원해 식사할 시간도 주지 않고 시가지에 숨은 우크라이나군을 토벌했습니다. 전투 의지를 꺾는 강력한 공세로 우크라이나군 128 산악 돌격대, 46 공정 돌격대 등 500병력을 섬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은 거셌습니다. 고층 빌딩에 숨어있던 우크라이나군은 항복을 거부하고 건물에서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항공 전력과 야전 포병으로 숨어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집중 공격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솔레다르를 평정함으로써 우크라이나명 바흐무트, 러시아명 아르점mov스크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슬라비안스크와 세베르스크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피난을 가지 않고 솔레다르에 남아있던 이 할머니는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의 행패에 고통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집에다 진지를 구축한다면서 지하실로 쫓아내고 지뢰까지 설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러시아군에 해방된 덕에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겨우 나올 수 있었다면서 키예프 정권을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피난민들을 직접 에스코트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보호하에 가족과 함께 3.5km를 걸어서 안전지대로 대피한 이 여성은 거듭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피난길에서 러시아군은 자기네 방탄 조끼도 벗어서 입혀주기도 했다고 이 여성은 말하고 있습니다. 총알뿐 아니라 로켓도 날아다니는 지역을 가까스로 벗어나 러시아군 덕택에 병원에 가서 약품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상대로 시아나 수소를 화학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리슈카라는 곳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시아나 수소 폭탄을 소형 드론에 장착하는 화면이 입수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바그너 대원들이 피부에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프리고진은 오케스트르 바그니라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그의 채널을 보면 바흐무트 전선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홍보에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피 비린내 나는 전쟁이 한창인데 우크라이나의 졸부가 스위스 스키 리조트에서 거나하게 샴페인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레다르 전투에서 수많은 외국인 용병들이 참여했다는 사실도 입증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수고한 우크라이나 측 병사들의 부대 휴장과 이름표를 보면 잡다한 국적의 전사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구 미디어들은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군부의 알력스를 증폭시키기에 바쁩니다. 바그너 그룹이 선두에 서서 소금 광산을 접수하고 이어 러시아 공수부대가 솔레다르를 포위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을 두고 서로 전공을 다투면서 내분에 휩싸였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러시아 국방부의 관료 체제에 대해 답답하다면서 불만을 토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를 권력 암투로 보는 것은 오버입니다. 사설 용병이니 국방부의 주의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방부와 조율해 작전의 역할을 분담한 것뿐입니다. 지금 서구 미디어들은 프리고진을 열심히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특수 군사작전의 핵심 전역은 말할 것도 없고 지정학적 게임 플레이어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회사 에브로폴리스는 시리아의 오일과 가스전을 개발하는 협약을 아사드 정권과 맺기도 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시리아 경제 재건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의 회사와 바그너 그룹은 시리아뿐 아니라 아프리카에서의 러시아 영향력 확대, 자원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구에 있어서는 눈에 gas습니다.
그래서 이번 솔레달에서도 프리고진이 소금 광산을 혼자 먹기 위해 나섰다느니 하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푸틴의 환심을 사 국방부 인사를 주도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군 인사를 성공적으로 주도함으로써 권력 핵심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는 소설도 쓰는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매체도 소설에 현혹돼 엉뚱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TV에서는 총사령관을 3개월 만에 교체, 푸틴 씨의 노림수는 이란 제목으로 전 방위대신을 출연시켜 나름 분석이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모총장인 발레리 게라시모프가 우크라이나전 총사령관을 맡고 수로비킨도 한 줄 내려가 부사령관이 된 구도를 설명합니다. 역시나 미국의 전쟁연구소 발표를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로비키는 프리고진과 실로비키 강경파 쪽에 줄을 섰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라시모프를 우크라이나전 총사령관으로 보임한 것은 국방부가 힘이 더 세다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일 가능성도 있다는 전쟁연구소의 소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쇼이구 국방부장과 프리고진이 파워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미국의 내러티브를 일본의 전문가들은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게라시모프와 수로비킨이 강등됐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일본인들도 러시아 군부 인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게라시모프와 수로비킨이 강등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인사는 일본 역사도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 당시 타이완 총독까지 역임해 총리 대신 자리까지 접근했던 고다마 겐타라고 직위를 낮춰 만주군 총사령관 놔주고 참모장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계급의 높낮이가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자리로 간다는 결심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일본인들도 자기네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은 신기한 풍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역시 서구의 내러티브를 그대로 따라 프리고진이 소금 광산의 탐이나 선봉에 섰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구 미디어들은 프리고진이 소금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 중독, 참 말도 잘 가져다 붙입니다. 난데없이 소금 광산이 화제가 되는 데다 프리고진이란 인물도 등장하니 마치 인디아나 존스를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 안에 아직 숨어있는 우크라이나 병사의 영상도 소개합니다. 소금 광산 안에서 러시아군을 기다리고 있다가 입구를 폭파해 가둘 수도 있다고 말하는 우크라이나 병사의 영상 메시지입니다. 현재 바그너 그룹은 솔레달의 소금 광산을 장악하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로처럼 연결된 굉장히 큰 지하도시라 도보로 걸으면 상당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다행히 다수의 우크라이나군이 매복해 있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조프스탈과는 달리 통풍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금 광산을 좀 감상해 보시겠습니다.